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 남자들 결혼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 게 오히려 저출산 혼인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혼인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리막이죠. 네, 계속 내리막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등은 힘들어요. 사실 여자분들이 좀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는데 안 고쳐먹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여자분들 중에 다수는 결혼을 해야 나이 먹어서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이 결혼할 만한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자분들이 지금 결혼을 못할 분들이 많아져서 그게 참 우려가 되네요. 근데 문제는 결혼을 못하는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도 너무나 많고, 사실 여자분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평생 혼자 살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항상 이런 마인드야. 누가 날 데려가는 사람이 있겠지. 어떻게 결혼을 하겠지. 막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막연하게. 지금도 보면 여자분들 나이가 찬 분들 보면 왕자님 있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어요. 없어. 사실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한 35살 정도 됐으면 이제 결혼은 내려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누군가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백만님, 2분기 출산율은 0.70명이에요. 예. 아무리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다고 하지만 0.07까지는 아닙니다. 그럼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0.07이면 거의 안 낳는 거야, 이게. 한번 생각해봐. 100상 있으면 7쌍은 낳는 거예요. 90상 세상 안 쌓는 거야. 딩크족이 다수란 얘기잖아요. 좀 뭔가 말이 이상하네. 아무리 우리나라 출산율 0.7 단위까지 0.07 너무 심하지 않나요? 거의 뭐 그렇게 따지면 저분 말대로라면 백만님 말대로라면 우리나라 산부인과 다 망해. 다 망한다니까? 저분 말대로라면 산부인과 90%는 없어져요, 진짜. 산부인과 싸그리 망해. 아예 대학 병원에 산부인과 자체가 없을걸요, 아마? 없어질걸? 저분 말한 대로라면. 참 문제가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아직 그 현실 감각을 못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먹어도. 현실 감각 가졌으면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능력을 갖추겠죠. 근데 지금 여자분들 보면 결혼을 안 한다고 하지만 못하는 게 맞고, 말로는 비혼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이 안 맞다고 얘기하지만 누구보다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혼하기 힘드니까 노출한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난 비혼주의입니다, 결혼은 저랑 안 맞습니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 1인 가구, 1인 미혼 가구, 중위소득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207만원이에요. 207만원. 많지 않습니다. 남녀 합쳐서 207이니까 이걸 남자나 여자나 또 갈라버리면 더 적어집니다. 더 적어져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거 아셔야 되는 게, 나이 먹어 돈이 없잖아. 그럼 사실상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요. 여자분들이 돈을 모으려면 지금부터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소득이 늘어나는 일을 하려면 여자분들이 기존에 일해왔던 걸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여자들이 남자가 하는 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나이 먹고 뛰어든다는 건 좀 어렵죠, 이게. 잘 안 받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이 좀 이제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치 같은 거에 그만 손대고 좀 내실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내실을 키워야 돼요. 여자분들도 이제 내실을 키운 사람만이 결혼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특히나 서울의 다수 여자분들은 결혼 못합니다. 네, 다수 여자분들은. 오히려 서울이 제가 봤을 때 노촌의 성지가 될 거예요. 마케인의 성지가 될 겁니다. 일본이 그랬던 거랑 똑같이 일본도 도쿄랑 오사카가 마케인의 성지가 됐습니다. 예, 일본을 따라하는 거예요. 일본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더 심하게 따라하는 거죠. 일본도 지금
나이 차고 결혼 못한 노처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은데 그분들이 월세 살고 있거든요. 서울의 비싼 월세. 그렇다고 막 소득이 엄청 많지도 않아 이게.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안 좋은 게 저 결혼 못한 여자분들 부모님들이 형편이 좋지 않을 겁니다. 형편이 좋지가 않으니까 부모한테 소위 빌붙기도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가 생겨 이게. 그래서 아마 국가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 같은데 국가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국가가 도와주면 오히려 인식이 더 안 좋아져요 이게. 그래서 이미 나이가 차버린 분들은 사실 답이 없고 나이가 젊은 분들이라도 생각을 달리 먹어야 돼요. 여자분들 진짜로. 뭐 지금 미디어에서 여자분들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정말로 상황이 안 좋아요. 그 명품 가방 메고 놀러 다니는 것도 한때입니다. 한때. 나이 먹어서 돈 써봐. 그게 즐거운지 오히려 후회하게 될걸? 내가 그때 왜 돈을 써가지고 지금 나 이렇게 돈 몇 푼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을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을수록 둘이 합심해 살아야 하는데 없어서 결혼 안 한다니 노인빈곤이 가중될 듯 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예전 우리 부모님들처럼 없을수록 둘이 합심한다, 이겨낸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 힘들 겁니다. 사실 남자도 보면 좀 게으른 사람도 있지만 사실 여자분들이 좀 많이 게을러요. 남자들이 왜 여자들하고 지금 결혼 안 하려고 하냐면 요즘 여자들이 좀 안 믿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여자들은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자기 편하자고 결혼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타님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같이 극복하고 같이 해결하자, 같이 일하고 열심히 살아서 힘들지만 잘 극복해 나가자, 어떻게든 가정을 꾸려 나가자, 이러면 남자도 마음이 바뀔 것 같은데 오히려 남자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여자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신뢰가 없어요. 그냥 나한테 뭔가 좀 등이 업어서 내가 고생해서 버는 돈으로 자기를 이해 안 하고 그냥 살려고 한다. 내 등에 빨대 꼽아서 평생 빨아먹으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 틀린 말은. 뭐 여자분들 중에 일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좋아하고.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왜 우리가 존경이라는 말 쓰냐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직장 다니는 그런 워킹맘분들이 많이 없어요. 뭐 기존에 예전보다 많아졌다고 하지만 확실히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한다는 말 쓰는 거예요. 흔해 빠지면 존경이라는 말 안 쓰겠죠. 얼마 없으니까 존경한다는 말 쓰는 거야. 그래서 둘이 합심하면 결혼하죠. 고생도 같이 극복하면 결혼하지. 근데 그걸 기꺼이 하겠다는 여자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마인드냐 하면 그냥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고생은 네가 해. 고생은 네가 해. 네가 고생하는 걸로 나 좀 편하게 살자. 힘 안 들이고 살자. 한번 생각해봐. 여자분들이 왜 아파트 원하는지 아세요? 여자분들이 왜 브랜드 아파트 원하는지 아십니까? 좀 뼈를 때려줄까? 왜 원하냐면 그 아파트에서 뭐 애들 키우기 좋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론적인 거고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제 좋은 데 살고 싶으니까, 자랑하고 싶으니까. 뭐 행복한 가정? 그건 개소리고요. 아파트가 아니라도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어. 그거는 그냥 여자들이 지어내는 일종의 가머리설이고 진짜 이유는 그런 겁니다. 남자 잘 만나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공동명의하면 나한테 목돈이 가는 거잖아요. 공동명의. 나는 결혼할 때 뭔가 좀 크게 들고 온 게 없는데 남자한테, 여자들이 보통 아파트 가자고 하면 공동명의 요구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좀 뻔뻔하지 않나요? 자기가 아파트에 뭔가 지분이 기여한 게 없는데 공동명의 하자. 만약 반반씩 하면 공동명의 해야지. 반반씩 하면 어느 정도 자기가 돈을 보탠 게 있으면 공동명의 할 수 있어. 근데
보태준 것도 없는데 공동명의 하자고 하니까 결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 양심 불량이죠. 그리고 여자들 요즘에 노리수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설령 남자 결혼했다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공동명의 있기 때문에 재산분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알고 하는 거잖아. 어? 자기의 뭐 자존심 인정해달라 이게 아니라 이거를 명의로 만들어 놔야 나중에 혹시나 이 사람하고 살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혼했을 경우 나한테 떨어진 게 있다 이거잖아요. 계산기 뚜둑이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설령 남자가 영끌해서 아파트 샀다고 치더라도 남자가 갚는 거잖아요. 자기가 갚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결혼 계산기를 뚜르기는 게 여자 아닙니까? 안 뚜르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가지고 뭐 남자가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따집니까?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여자가 좀 그래서는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파렴치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식으로 계산기 뚜르기가 남자들이 내가 뭐하러 저렇게 고생하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되냐. 저렇게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을 테고 우리나라 이혼율 보면 저렇게 살다가 만약에 갈라섰을 경우 내가 열심히 모아서 만든 돈을 분할해줘야 돼. 거기다 애까지 생기면 양육비까지 줘야 돼.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객관적으로 마이너스야. 이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리고 이 여자가 과연 애들한테 과연 잘 키울까 이거죠. 저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과연 애한테 교육에 신경을 쓸까?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아니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둘이 합심한다? 이 말도 잘 못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앞으로 말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민군이 가중된다기보다는요. 결혼을 못했는데 가지가 없는 사람은 노인민군 있겠죠. 결혼 못했는데 노후 대비 안 해놓고 가진 거 없는 사람. 모두 혼자 사는 사람들. 결혼 안 한 사람이 빈곤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결혼하신 분도 빈곤이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 자식한테 다 떼어준다고 남는 거 없어가지고 빈곤에 사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보더라도. 자식한테 이제 뭐 시집 보내야 될 때 다 내어주고 하다 보니까 진짜 자신의 노후 대비 못해가지고 힘들게 사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노인 빈곤이신 분들 보면 다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결혼 안 해가지고 노인 빈곤이 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해서 무조건 노인 빈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 중에 노후 대비를 제대로 안 한 사람, 젊어서 이제 돈을 모으지 않는 사람, 평생 직업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뭐 노인 빈곤이 많이 되겠네요. 어느 쪽이 그 대상이 될 건지는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